안구 돌출의 침치료법, 침치료하는 방법,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구 돌출, 안구, 눈이 돌출,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튀어나와서 심하게, 이렇게 보기에 아주 심하게 튀어나와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질환 치료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응산화관의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구 돌출은 염증성, 비염증성, 자가면역성 세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 눈 주변에 6개의 근육이 있는데 근육에 염증이 있게 되면 눈이 부풀어 오르면서 눈을 밀어내게 됩니다. 염증 치료와 함께 이 안구 돌출을 치료하게 되고, 비염증성은 눈 안에 이제 안압이 너무 높거나 그럼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라는 표현도 쓰고, 눈 내부의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부종도 잘 오게 되고 눈도 돌출되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안구 돌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독소가 눈의 6개의 근육을 비대 붓게 하면서 눈을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심한 안구 돌출. 가장 심한 안구 돌출은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안구 돌출이 가장 이렇게 심하게 눈이 돌출될 수가 있고, 눈이 돌출되게 되면 사시,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복시,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심한 안구 건조가 있으면서 마이봄샘이 이제 압박받으면서 기름샘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심한 안구 건조와 함께 눈꺼풀 부종이 잘 생길 수가 있고, 기름이 분비가 안 되면서 기름이 떡이 지는 현상, 기름이 안에서 많이 떡이 지는 현상이 분비가 안 되면서 쌓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암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의 침치료법으로 이제 한정해서 설명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의 가장 큰 원인은 화병입니다. 어떤 증상이 항진이 됐다 그러면 다 화병, 저하가 됐다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는 거, 항진은 기능이 너무 지나치게 그 기능이 지나친 거, 저하는 기능이 너무 떨어진 거. 그래서 지나친 걸 한방에서는 실증이라고 그럽니다. 지나친 거. 그래서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걸 실증. 너무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이 약해진 거.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항진이었다가 그다음에 또 저하로 빠집니다. 그 저하가 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춥고 떨리고 몸도 순환이 잘 안 되고 잘 붓고 대사가 떨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게 되면 심장도 빨라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열도 확 하고 오르고 화도 나고 갑상선도 튀어나오고 눈도 튀어나오는 대사가 빨라지는 증상, 항진은 대사가 빨라지는 증상, 실증이라고 표현하고,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 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증, 대사 기능이 빨라지고 실증이 되게 되면 열을 발생하게 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허증이 되게 되면 한증, 추호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증, 허증,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침치료법입니다. 허실한열, 허한 것은 올려주고 실한 것은 내려주고, 너무 지나친 건 내려주고 너무 떨어진 것은 올려주고, 너무 뜨거운 것은 중간에 내려주고 너무 차가운 것도 온도를 올려주고, 허실한열을 균형을 잡아줘서 치료하는 것, 4글자로 조기치신이라고 합니다. 조화롭게 한다. 무엇을? 기를. 기는 에너지입니다. 치신, 무엇을 치료하느냐? 몸과 마음의 지나친 것, 너무 떨어진 거를 균형을 잡아줘서 조화롭게 해서 건강하게 한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질서도 밤과 낮. 대사 기능을 빠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다면 차가운 것이 있고,
너무 약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너무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지나친 것. 둘 다 안 좋은데 지나친 것이 더 큰 병의 원인이 됩니다. 갑상선이나 항진증은 지나친 겁니다. 너무 부풀어 올라서 지나친 거. 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뭐가 지나쳤겠습니까? 화가 지나친 겁니다. 적당한 화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의 순환도 잘 되게 하고 혈액순환도 이렇게 혈관이 따뜻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액순환이 너무 화가 많으면 화 두 개가 뭡니까? 염증입니다. 염증. 화가 적당하면 화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염증이 됩니다. 화가 적당하면 좋은데 그것이 지나치면 열증이 생깁니다. 뜨거워집니다.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침치료법. 어떻게 침으로 화를 끄지? 어떻게 차가운 걸 뜨겁게 하지? 혈액의 순환이 안 되게 되면 혈액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순환되게 됩니다. 전신의 60조의 세포한테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과 찌꺼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 부위에 이 세포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허혈성 시신경 위축, 확 막아버리면 시신경이 죽어버립니다. 결혈성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 찌꺼기가 많이 차서 동맥경화나 당뇨나 이런 걸로 노폐물, 고지혈증 이런 걸로 찌꺼기가 가득 찼다. 혈관에 찌꺼기가 많이 막혔다. 그럼 쫄쫄쫄 오는 허혈성 시신경 위축. 침 치료를 받게 되면 혈관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좁아지고 노폐물이 쌓였던 혈관이 침을 맞게 되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혈액 공급이 빨라집니다. 혈액 공급이 빨라지게 되면 시리고 차가운 부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침은 주사가 아닙니다. 어떤 약을 주사를 해서 놓는 게 아니라 침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에너지를 돌게 하는 겁니다. 침을 맞으면 확장되고. 근데 무조건 침 맞는다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정격, 승격, 한격, 열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것은 차갑게 하는 침법을 쓰고 차가운 것은 뜨겁게 하는 침법을 쓰고 지나친 것은 내려주는 침법을 쓰고 너무 떨어진 걸 올려주는 침법을 써서 놀이터의 시소처럼 놀이터 가면 시소가 있습니다. 시소가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되면 치우치입니다. 치우치 쪽은 실증, 떨어진 쪽은 허증. 그래서 침법을 쓸 때 보법과 사법을 같이 쓰게 됩니다. 떨어진 쪽은 올려주고 치우친 쪽은 내려줘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엄청난 과학입니다. 아니 아픈데 침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보법 사법이. 수많은 세월 동안 깨달은 자들이 만든 침법입니다. 이건 인체를 통해서 깨달은 이 사람들이, 성각자들이, 우리 종교로의 이 깨달은 자들이 있듯이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내려주면 올려주고, 올려주면 내려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차가우면 뜨겁게 하고. 인체는 경락이 있어. 경락은 에너지의 흐름이야. 에너지가 그 흐름이 오장육부와 서로 통해 있네. 오장육부와 여기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여기가 실룩거리면 여기서 위장경락이라는 쪽하고 경락이 다 통해 있다. 이것도 찔룩거린다고 칼슘, 마그네슘 먹는다고 이게 찔룩거리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야.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으면 언제든지 실룩실룩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요즘 과학에 얘기하죠. 60조의 세포한테는 다 정보가 있고 감정이 있고 정보가 있다고 그런다, 생각한다고 그런다. 내 몸에 세포 하나가 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얘도 느끼고. 얘를 띄워서 세포 일부를 띄워서 소련에다가 러시아에다가 갖다 놓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걔 세포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럽니다. 나하고 러시아에 서 있는데 얘가 놀라면 나한테 떨어져 나간 것도 놀란다.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쌍둥이가 있으면 쌍둥이 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장병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비장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비위가 좋다 그래. 어디 오장육부와 감정을 연관시켜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오장육부에 감정이 있다고 그랬을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화를 잘 내. 간땡이가 부으면 화를 못 참어. 쓸기가 약한 사람은 겁이 많어. 담이 약하다고 그래. 맨날 놀래. 그래서 항상 움츠러들어. 깜짝깜짝. 자다가도 경기나. 애들이 담이 잘 걸려. 경기가 잘 나가면 담이 약해. 심장은 기쁨이고, 심장이 안 좋으면 기쁜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심장병이 생겨. 박수치고 웃어야 돼. 그래 심장이 좋아져. 어떻게 이런 것을 과학으로 이 한약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종교가 지금 입증되듯이 이런 과학이 지금 양자의학이라는 거에서 입증이 됩니다. 양자의학의 핵심은 그겁니다. 양자의학의 핵심은 인체는 쪼개니까 원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톰입니다. 아톰. 근데 최근에 더 쪼개니까 아톰보다 더 쪼개지네요. 퀀텀입니다. 가장 미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 덩어리. 퀀텀이 뭔가요?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뭐야 이게 입자이면서 아니 입자이면 입자지 무슨 파동이야. 입자이면서 무슨 에너지야. 사람이 관찰하면 입자고 사람이 관찰하지 않으면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있는데 왜 형체 없다고 그래? 형체 있거든. 손 있거든. 쪼개고 쪼개면 99.9999%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에너지, 모든 것의 근본은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고, 우리도 입자이자 에너지적인 존재인데, 에너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물이 기화돼서 수증기로 돼버리듯이, 물이 차가워지면 얼음이 돼버리듯이 에너지가 높으냐 낮으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에너지다. 마음도 에너지, 몸도 에너지. 그래서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몸이 또 마음이 형태만 다를 뿐이다. 내 몸에 종양이 생기고 얼음이 생기고 자궁에 물혹이 생겼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슨 물혹이 생겼어. 자궁은 하나의 동굴입니다. 동굴 안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동굴이 차가우면 물혹이 생깁니다. 물이 막 떨어집니다. 우리 뭐 동굴 같은 데 가면 차가운 막 위에서 막 고름 같은 거 물 이렇게 얼려 갖고 있고 녹아내려서 뭐 물혹이 생기잖아요. 몸에도 마찬가지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차가워지게 되면 인체에 물혹이 생겼다. 그게 심하면 종양이 됩니다. 종양이 생기면 근종이 되고, 근종이 더 나빠지면 암이 생깁니다. 덩어리가 생긴다. 암은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덩어리는 왜 생깁니까? 진동수가 낮은 거, 에너지가 낮게 살면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면 긍정의 자석이라고 그럽니다. 긍정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긍정을 유발하는 강력한 전선, 에너지. 부정적이고 싶어.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 왜 이렇게 고독해? 왜 이렇게 쓸쓸해? 뭔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면서 긍정을 확 끌어당기는 긍정의 자석.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겁지도 않고, 항상 얼굴도 무표정이고, 사는 게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물혹 생기고 종양 생기고 근종 생기고 암 생기고,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 상태를 떨어뜨려서 돌멩이도 만들고, 결석, 방광 결석, 담 결석. 인체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에너지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생기는, 그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침입니다. 침. 한열허실이라는 것을 조기 지진, 기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조절하게 되고, 또 몸과 마음이, 감정 하나에 혈액에 영향이 갑니다. 감정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혈관이 수축해 버립니다. 화나는 감정이 가지면 뒤에서 막 벌벌 떱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신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세포와 DNA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을 침으로, 깨달은 자들이 만든 침으로 치료하는 것이 사암침법이고,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신 것이 오행침법이고, 그냥 아픈다고 아픈데 놓는 침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픈데 놓는 침법은 근골격계 질환, 근육이 삐었어요, 여기 다쳤어요, 근육에 이상이 있었어요, 어깨가 뭉쳤어요, 오장육부와 상관이 없는 여기에 자체의 질환, 내가 긴장을 많이 해서 여기가 근육이 뭉쳤어요, 한짐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만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쓸개, 담을 치료해야 됩니다. 왜 난 자꾸 무섭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 단단하게 뭉칩니다. 이래서 뭉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피 빼면 더 아픕니다. 원인 치료를 해주는 거. 중시성 망막염도 마찬가지, 원인 치료를 그렇게 해주는 거. 중성 망막염으로 인한 시신경염, 시신경염은 여자한테 많이 생기는 스트레스병이고, 중성 망막염은 남자한테 많이 생기는 스트레스병입니다. 조기치신, 통축불통, 불통죽통이라는 큰 원칙, 음양의 조화를 잡아주는 한열허실, 허하면 차가워지고 너무 지나치면 열이 난다. 그것을 조절해서 균형을 잡아줘서 침출을 받게 되면 원인 장부의 치료와 함께, 원인 치료와 함께 현재 나타나는 증상 치료. 식물로 말하면 식물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이파리에서 자꾸 바짝 마릅니다. 이파리만 쭉쭉 물 준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해야지 뿌리에서 물을 쫙 빨아 들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이파리까지 가. 뿌리와 함께 이파리를 같이 치료하는 것, 그것이 깨달은 자들이 만든 침치료의 방법이자 원칙이고, 한약과 함께 침치료를 같이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